이 대표는 이화영 유죄에 대해서 사흘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이 상황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를 연임하는 것이 맞느냐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 기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박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선고에 대해서 길게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지만 이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강경파들은 야, 이거 검찰 수사 조작됐다라며 법원 판결도 불복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논란입니다. 이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 실형 선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검찰 추가 수사 이어가겠다는 입장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표는 묵묵부답. 하지만 민주당의 강경파에선 이른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 과정을 특검하자라는 움직임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조작됐다라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뜻과 무관치 않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 대북송금 수사에 대해서 검찰의 신작소설이라며 폄훼했는데 그 신작소설이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를 이끌어낸 겁니다. 소설이 아니게 된 셈이죠. 검찰은 이에 따라 이 대표 기소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마무리되어 있다. 추가 조사 없이 조만간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화영의 유죄가 이 대표의 기소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 내용 중에 가장 이 대표와 연관이 깊은 것은 바로 북한으로 넘어간 상당수의 돈, 엄청난 달러. 그 불법이에요. 막 북한은 그렇게 돈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 돈의 성격, 1심 재판부가 그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다 라고 인정했잖아요. 네네. 이 대표는 신작소설이라고 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거 사례금, 방북비용 대납 맞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이재명 대표가 신작 소설이라고 주장한 것은 검찰의 기소 내용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변명이 소설이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다음에 돈이 800만 불이 넘어갔는데 그게 다 외국환 거래법으로 거래법 위반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 자체는 인정이 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가 그 범죄가 되려면 굉장히 엄격한 요건에 따라야 되는데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일일이 그 800만 불을 다 따진 거예요. 다 따졌는데 그 스마트폰 비용 중에서는 164만 불, 그 다음에 이제 방북 비용 관련해 가지고는 230만 불 정도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고 나머지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그 범죄로 보긴 좀 어렵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가 방북 비용 800만 달러가 이화영에게 있어서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죄가 되지만 이게 혐의가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3자 뇌물 얘기가 제3자 뇌물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이화영 부지사가 9년 6개월 형을 받았지만 인정된 뇌물죄, 그 형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물죄는 딱 1억 7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노동당에 간 금액만 200만 달러라고 그랬어요. 어디 노동당이에요? 우리 쪽 저쪽? 그 북한 노동당에. 북한 노동당? 그 북조선 노동당에 간 것만 200만 달러라고 했는데 예. 그 200만 불이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25억, 26억 그 정도 된 돈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돈이 언제 넘어갔습니까? 2019년도에 넘어갔잖아요. 201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노이에서 노딜이 있어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에게 돈은커녕 어떠한 뭐 물품, 먹을 거라도 보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막상 우리나라의 경기도, 북한과 접경을 갖다 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기도에서 800만 불이라고 하는 돈을 북한으로 보냈다라고 했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였겠습니까? 이게 뭐 김정은 뭐 치즈 사 먹고 와인 사 먹는 데만 쓰였겠습니까? 목함지레 만드는데 쓰이지 않았다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이번에 풍선 광화문에도 날라오고 용산에도 날라오는데 그 풍선 만드는 비용에 800만 불이 들어가지 않았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빨리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이제 무조건 기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관건은
구속영장을 과연 청구할 것이냐 이 부분만 관건이고 기소는 이 상황에서 기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검찰이 탄핵돼야 될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지난번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법원에 갔지만 유창훈 당시 부장판사가 기각을 하면서 무효화된 바 있는데 다시 이 건으로 대북송금 건으로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영장 전담 판사는요 기록을 하루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기록을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그 느낌 가지고 영장을 발부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렇죠. 건건이 하는 그때 거죠. 이제 유창우 부장판사는 내가 이 정도 기록 봐가지고는 이 시간 가지고는 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확실하다라고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영장을 기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그 사건은 유죄 판단이라는 게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다. 20개월 동안 다른 재판부에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20개월 동안 봐가지고 유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보다도 더 명확한 그 근거가 어디 있겠으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영장 청구를 다시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은 거의 100%에 수렴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방탄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전에 지금 이원석 검찰이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혁준 변호사의 개인 견해입니다. 재판부 판단은 또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단 중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중에 정혁준 변호사 얘기했듯이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 관련해서 이게 이화영에게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가서는 이거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정혁준 변호사를 포함해서 오늘 많은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3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에 230만 달러가 인정된 거예요. 거의 다 인정된 겁니다. 이 지사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1심 재판부가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님. 이재명 대표는 본인과 관련된 혐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이 검찰 기소 내용 중 일부를 신작 소설로 부인한 바 있는데 1심 법원에서 이화영 유죄뿐 아니라 이 대표에 대한 연결성도 방북 사례금이 맞다라고 지금 인정해서 이 부분이 굉장한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입장을 지금 안 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일까요? 일단은 근데 즉각 항소를 하겠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법적으로 좀 더 다퉈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 이 1심 판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쌍방울의 그 대북송금, 그러니까 이 계기가 뭐냐, 동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회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북한 측과 사전에 모의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북한과 뭔가 남북 경역 사업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해서 쌍방울이 본인의 회사의 주가를 올리려고 했던 그런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걸 의심하게 할 만한 국정원 보고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정황이 담겼던 국가정보원의 문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울이 경기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소위 말해 대북 코인을 타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라 전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좀 더 따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번 1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부분이 핵심인 거죠. 예. 이 대표가 사전에 알았느냐, 그러니까 인지했느냐, 그리고 공모했느냐, 함께 이 일을 행한 거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부가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 대표가 뭔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증거가 뒷받침이 되어서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를 해서 이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그럴 만한 증거가 없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화영 전 부지사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증거가 명확하게 없는 상황이고 증언도 번복된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구체적으로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난 몰랐다. 나한테 보고 없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벌인 일이다라고 검찰 수사 등에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심 재판부의 유죄로 인정된 대목에서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보기 충분하다라고 밝힌 이 대목이 향후 검찰은 주목하고 있는데 본인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게 대신 내게 했다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인데 어떻게 본인 모르게 부지사 차원에서 벌일 수 있겠느냐라며 검찰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북 송금의 동기와 관련해서 쌍방울이 자신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며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 대북 송금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화영 요청 아니라면 쌍방울의 대북 사업 이해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 경기도를 빼고서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대북 사업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김성태가 반복적으로 스마트팜 대납을 도지사에게 보고했냐라고 물어본 대목도 재판부에서는 눈여겨봤습니다. 결국 도지사에게 보고했느냐라는 것은 쌍방울 김성태의 대북 송금 행동의 동기다라고 재판부는 명확하게 밝혔다라는 겁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인지했다, 인지하지 않았다라고 재판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 등등등 이것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의 중요한 동기다라고 재판부는 밝혀두었습니다. 이 대목이 향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박송희 전 차관께서는 이 대목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예. 대북 송금한 김성태의 동기는 도지사에게 보고했느냐 여부다. 네. 보고 언급에 대한 거는 이번에 없었어요.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은 보고 관계가 있었고 두 사람이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 뭐 아주 명백하게 들어가 있죠. 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소장에는 검찰에서 17차례 직접 보고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북한 문제를 전담하는 부지사를 둔 데는 경기도가 유일했어요. 그만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였죠. 아마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서 정상회담 때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두 사람이 따라갔어요. 수행으로. 누가 갔냐면 서울시장이 따라갔고 그리고 강원도지사가 따라갔어요. 최문순, 박원순 당시에. 이재명 지사 본인이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못 갔죠. 조바심이 났겠죠. 그리고는 북한 문제에 더 매달리게 됩니다. 더 매달리게 되면서 이화영 지사에게 특명을 내리죠. 내가 뭘 할 수 있도록 북한 가서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이 힘을 쓰고 이 일에 전념하라. 당연히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죠. 당연히 보고했고 자랑도 했을 거예요. 지금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이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성과입니까 이게? 저 가시기로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쌍방울에서 이렇게 해서 가시는 비용까지도 방북 초청 비용까지도 대준다고 합니다 하는 것까지 다 보고를 했다는 것이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도 했던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의 당시에 진술을 보게 되면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방북 때에도 현대상선이라고 하는 기업이 끼니까 이 일이 수월하게 풀렸다. 우리도 기업이 끼어가는 것이 훨씬 부드럽게 갈 것이다 하는 내용까지도 보고를 했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알았다.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화영 좀 부지사의 진술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뒤바뀌었죠. 근데 뒤바뀌기 전에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진술한 게 검찰이 물어봐서 진술한 게 아니고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변호사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해서 변호사 있는 상태에서 진술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재판정에서도 비공개 재판정에서 이 진술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이후에 부인이 재판정에 나와서 너 제정신이냐 미쳤냐 소리 지르고 하는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되고 그다음에 또 뭐 술자리니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일련의 해프닝들이 벌어지는 과정까지 이어진 것이죠. 보고는 안 됐다고 본다면 그것이 좀 비정상이고요. 이때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는 방북을 통해서 당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고 쌍방울은 그런 이재명 지사의 등을 업고
밀어주는 상태에서 북한 사업의 독점권을 가지게 되는 사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양 당사자가 모두 다 이익을 추구했었어요. 아까 박 최고 잠깐 그 얘기했잖아요. 국정원의 쌍방울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벌인 사안이다 하는 것이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판결문을 보니까는요 그 부분도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봤는데 그 부분은 신빙성이 없고 이러저러 해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기소해야죠. 그리고 검찰도 기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요. 임박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네. 예. 자, 돈을 보낸 이유. 그간 민주당 일각에서는 쌍방울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 사례금으로 보인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이 벌인 일이고 나는 모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최소 17번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이화영이 보고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다면 재판에서 보고 받았는지 여부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단에는 비단 이화영, 김성태 등만의 진술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사진, 동영상 등 물증을 확보했던 것, 2019년 저녁 식사, 이재명 당시 지사의 사인, 2019년 5월 이재명 대표가 북측에 보낸 친서에 김성태의 일관적인 진술, 이재명 경기도 차원에서 쌍방울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800만 달러를 대납하기로 했다라는 등등등. 그러니까 사진과 영상과 이 대표의 사인과 공문과 김성태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1심 재판부의 유죄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법적인 근거가 됐다, 증거가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대북송금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관계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그거를 이제는 특수부 검사들 동원해서 사건 조작하는 걸로 바뀐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전혀 보고받으신 적 없다는 입장이십니까? 조현규 의원님, 이게 그냥 다 부인하는 것 같지만 사실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의 사실 강경파들이 하고 있는 얘기와 같거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는 몰랐다. 보고받지 못했다. 내가 지시한 적도 없다. 이화영이 벌인 일이다라는 기존의 주장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져서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라는 얘기도 최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조금 전 사건을 조작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럼 대한민국 1심 재판부가 조작한 사건에 대해서 속아서 유죄를 선고했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사실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사법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을 부인한다. 재판 불복 뭐 이렇게도 사실은 논란이 비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이 대표의 의중이 가해진 걸까요? 그러니까 나는 보고받지 못했다 쪽입니까? 아니면 검찰이 이 사건을 아예 조작했다는 쪽입니까? 사실 둘 다죠. 둘 다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도 입장을 밝혔는 것을 우리가 다 듣지 않았습니까? CG를 통해서. 내가 방북을 해야 되겠으니 이 기업한테 쌍방울에게 돈을 좀 대신 대납을 해줘서 내가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다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직자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느냐. 몰랐다, 사실, 이 대표는. 그렇죠. 그거를 지금 검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조작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이화영 지사의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적으로 번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연합 파티가 있었다, 뭐 다양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 중에서 검찰의 조작이 없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라는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안들을 봤을 때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 증거에 따라서 사법부는 판단을 했겠습니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지속적으로
이 재판부를 기피 신청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피 신청이 기각되고 결국에는 편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 재판부에서 결국에는 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제 부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항소를 하면서 2심 재판부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에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다툴 여지가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사법 시스템의 부정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죠.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증거로 채택되는 친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연히 관계 개선을 위해서 보냈던 의례적인 친서로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좀 전에 우리 박성규 우리 대변인님. 네, 대변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결국 시도에서 이렇게 평화부지사를 둔 것은 경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접경 지역이 있는 것은 경기도와 강원도뿐인데 강원도는 거의 다 군이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성공단으로 향할 수 있는 문은 경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서 평화부지사를 신설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두가 의심을 살 만한 행동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예.